이재명 지사 사건을 전원협의체 회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인 거죠.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론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유력 대선 주자가 이 정도 사안으로 정치 생명이 중단되는 그냥 뭐 지사직 날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비용 쓴 거 40억을 다 털어내야 돼요. 과연 이만한 일로 그런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야 될 만큼 잘못한 일인가. 앞으로 TV 토론이나 이런 곳에 500만 원 벌금 내고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 꽤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의 이슈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 이재명 지사 원래 뭐 통상적으로 보면 지난해 한 12월 정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조금 지체되는가 싶어서 뭐 6월 안에 나올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 사건을 전원협의체 회부를 했습니다. 이 전원협의체라는 것은 보통은 이 소부 결정을 할 때 대법관 4명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그걸로 대법원 판결이 딱 나오는 건데 4명 사이에 의견이 좀 갈리거나 뭐 아니면 판례를 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 등등은 이제 대법원 전원협의체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그 대법관 4명 사이에 의견이 좀 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원협의체의 전원합의체죠. 전원합의체의 회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빨라야 한 가을 정도에 이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거 이재명 지사로서는 어쨌든 판결이 늦춰지면서 좀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언제 난다 이렇게 정해지고 나는 게 아니고 느닷없이 이게 선고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로서는 꽤 스트레스가 컸을 겁니다. 네. 뭐 본인 입으로도 그런 토로를 했었던. 내려면 빨리 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전원합의체로 갔다는 거는 상당한 심사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본인이 지금 도정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좀 판이 커진 거죠. 쟁점이 커진 거고.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헌법소원도 위헌 심판 제청도 해놨지만 대법원에 공개 변론할 기회를 달라라고 공개 변론 신청도 해놨어요. 네. 뭐 둘 다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고 뭐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대법원 소부에서 결론이 나는 것보다는 판을 키워서 이 문제에 내재돼 있는 어쨌든 헌법적 쟁점이나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공론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인 거죠. 그렇죠.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사실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 이게 뭐 공직선거법상의 문제로 이제 비화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뭐 발화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당시 선거 결과가 이제 뭐 남경필 선전하긴 했지만은 좀 사추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어떤 발화 실언이었느냐 이제 그게 쟁점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사실 법은 엄격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실제 형량이 얼마 나왔느냐를 이제 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지점이 많을 겁니다. 그것이 어쨌든 개인사에 대한 발언을 하는 와중에 이루어졌고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사라는 건 또 감추거나 아니면 또 변명하는 과정 속에서 뭐 단순히 어떤 금전관계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 아마 그 소부에서도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 다만 이게 이제 대법원도 부담스러운 것이 한 대선 주자의 한 유력 대선 주자, 어쨌든 대선 지지율 지금 각종 조사 2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정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엄중하게 다루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론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여론전. 아까 말했듯이 대선 지지율 2위라는 것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 사실 법이라는 것은 눈을 가리고 이제 다뤄야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제 사실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어 이번 건에서 그런 어떤 발화에 의한 실수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된다면은 여론상으로 가혹한 처벌이다라는 여론이 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중에 뭐 이재명 지사 혹시라도 뭐 법적으로 안 좋은 판단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사면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이재명 지사가 아마
굉장히 여론전을 이제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원 합의체에 가고 또 공개 변론을 하고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2심에서 항소심에서 3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 그동안에 이제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논점이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상대 후보였던 김영환 후보의 질문도 그 불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느냐,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느냐라고 물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역할을 본인이 한 게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 대한 논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예. 왜냐하면 선거에서 그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 목적으로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서 고의적인 어떤 허위사실 일부러 유포를 했다기보다는 TV 토론 과정에서 그러니까 강제 진단을 그 지시한 건 맞죠. 네. 그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인정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뭐 법에도 없는 그런 불법적인, 월권을 행사해서 예, 예. 이건 없다라는 답을 한 건데 이걸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게 그 논란의 대상이 될 만한 네. 그런 쟁점이라고 보고 비단 이제 이재명 지사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TV 토론 같은 게 앞으로 선거에서도 계속 있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그 이 부담들을 네. 공직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안을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그 우려도 있어서 이건 좀 대법원이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이준석 최고도 얘기했지만 워낙에 사실은 선거가 압도적 결과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어떤 사정도 법원이 판결함에 있어서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어쨌든 광역단체장이고 유력 대선 주자가 이 정도 사안으로 정치 생명이 그 중단되는 합리적인 거냐? 이게 사실은요. 그냥 뭐 지사직 날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비용 쓴 거 40억을 다 터내야 돼요. 저 지난번 2018년 재단 등록한 거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한 28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만약에 알거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알거지 되는 그런데다가 거죠. 정치도 못 해요. 5년 동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치 네, 선거법이기 제한되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과연 이만한 일로 그런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야 될 만큼 잘못한 일인가. 네. 이에 대해서도 저는 여론도 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런 결정은 네. 이렇게 여론이 움직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면 대법원장 포함 13명인데 그중에 7명, 그러니까 다수 의견으로 인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석 의원 얘기한 대로 그러한 어떤 흐름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준석 최고위원 지금 이제 아까도 언뜻 얘기했는데 이재명 지사로서는 최근에 보면 이재명 지사가 뭐 언론 인터뷰를 뭐 TV 신문 할 것 없이 여러 군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이슈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이제 벌었으니까 그러한 더 뭐 기본소득제든 뭐든 가지고 더 강하게 이슈몰이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살려줄 것은 여론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뭐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만큼 다퉜을 테고요. 네, 근데 여론이 어떻게 향배가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재판 또는 재판 이후에 본인의 행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 이미지라는 것도 사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매번 염색을 하다 염색 풀니까 그다음에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흰머리 하고 나오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도 최근에 머리 색이 요즘에 바뀐다든지. 머리 색이 좀 그죠 염색 안 한 머리를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도 머리 깎으니까 관심 받았잖아요. 뭐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스타일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론의 주목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한동안은 관심 받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기본소득제 담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같이 맞장구를 쳐준 셈이기 때문에 두 분이 연합한 건가요? 한동안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정책적으로 뭐 힘이 그런 있을 생각을 거다. 가지게 되고요. 최근에 TV 토론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은 이제 대법관이 사회적으로 쟁점되는 사안에 대해 전원 합의체 판결을 가게 되면은 언론에서 보통은
그 전까지의 대법관들의 판결 성향이라든지 뭐 보수 진보 이런 것들이 가르거든요. 근데 네. 이번은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네. 예, 굉장히 그런데 이제 굳이 제가 봤을 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뭐 보수 진보 성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를 가장 세게 공격했던 집단이 소위 친문 집단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친문 집단과의 견해 일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그 대법관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언론이 살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박 의원님 말한 것처럼 이 판례가 만약 인용되게 되면은 네. 앞으로 TV 토론이나 이런 곳에 500만 원 벌금 내고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 꽤 될 겁니다. 큰 선거에서는. 예. 네. 예.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많은 함정을 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박원석 의원에게 제가 뭐 물어보는데 사실 실없는 질문이지만 본인도 잘못 알고 그냥 거짓말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네. 예. 살면서 무슨 뭐 살면서 뭐 돼지발 먹어본 적 있습니까? 아. 먹어봤어요, 안 먹었어요? 돼지 꼬리도 먹어봤습니다. 아이스크림 말하는 건데 돼지발.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제가 어디서 박원석 의원이 돼지발을 먹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먹은 적 없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따지는 것이 사실 국민을 속이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은 실제로 그게 뭐 악의가 있었느냐, 당선에 영향을 줬느냐, 돼지밥 먹었다 해서 무슨 문제 되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아마 판례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재명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됐다라는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과연 이 사건이 그렇게 이재명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정치 생명을 단절당할 정도의 사건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부분은 뭐 박원석 의장이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결론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 생명 또 나아가서 경제적인 타격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이재명 지사의 또 어떤 드라이브가 앞으로 펼쳐질지 그 포인트를 가지고 보는 것도 한 방법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